혼자만 알고 싶은 곳입니다. 여기는 상암동 하늘공원에 있는 시민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메타스퀘어 나무숲 사이로 맨발로 걷는 길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길가에는 꽃무릇. 하늘은 맑고 가을.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의 숲속길을 걷는 기분은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잔잔한 선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는 소리처럼 익숙하고도 신비롭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머리 위에서 살랑거릴 때 그 색감은 세상을 따스하게 물들인 유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은 스산함보다는 상쾌함을 전해줍니다. 코끝을 스치는 가을 특유의 흙내음과 나뭇잎의 향기는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걷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더디게 느껴지면서도 평온한 정적이 마음을 감싸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걸 느낍니다. 숲속길을 걸으면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속삭임은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가을 숲은 그 자체로 힐링의 공간이자 마음을 정화하는 명상처가 되어줍니다. 끝없이 이어진 숲길을 걷다 보면 마치 자연의 품 안에 안겨 세상과 단절된 듯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은 계절의 끝자락이지만 숲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한 고요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꽃무릇에 얽힌 전설은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꽃무릇의 특성인 잎과 꽃이 함께 피지 않는 점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꽃무릇과 관련된 다양한 전설 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슬픈 사랑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마나와 사나라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마나는 붉은 꽃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사나는 그 꽃의 잎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마나는 꽃이 피는 시기에만 나타나고 사나는 잎이 돋아나는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나와 사나는 서로 만날 수 없는 현실에 슬퍼하며 그리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결국 그 둘은 끝내 만나지 못하고 눈물 속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듯이 그들이 가꾸던 꽃은 잎과 꽃이 서로 다른 시기에만 피어 결코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이별의 꽃 혹은 영원한 이별을 상징하는 꽃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불교와 관련된 전설. 꽃무릇은 사찰 근처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전설도 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꽃무릇은 지옥의 강을 건너는 영혼들을 위해 피어난 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꽃은 떠나간 영혼들이 남겨진 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이별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 역시 꽃무릇의 상징적인 꽃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꽃말의 유래. 이런 전설들로 인해 꽃무릇의 꽃말이 슬픈 추억, 이별, 사랑의 고통 같은 의미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꽃이 잎과 함께 자라지 않는 특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나 이별의 슬픔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꽃무릇의 전설은 그 독특한 생태적 특징과 맞물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다양한 문학적, 예술적 소재로 사용되곤 합니다. 혼자만 알고 싶은 곳입니다. 여기는 상암동 하늘공원에 있는 시민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메타스퀘어 나무숲 사이로 맨발로 걷는 길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길가에는 꽃무릇. 하늘은 맑고 가을.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의 숲속길을 걷는 기분은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잔잔한 선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는 소리처럼 익숙하고도 신비롭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머리 위에서 살랑거릴 때 그 색감은 세상을 따스하게 물들인 유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은 스산함보다는 상쾌함을 전해줍니다. 코끝을 스치는 가을 특유의 흙내음과 나뭇잎의 향기는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걷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더디게 느껴지면서도 평온한 정적이 마음을 감싸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걸 느낍니다. 숲속길을 걸으면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음,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속삭임은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가을 숲은 그 자체로 힐링의 공간이자 마음을 정화하는 명상처가 되어줍니다. 끝없이 이어진 숲길을 걷다 보면 마치 자연의 품 안에 안겨 세상과 단절된 듯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은 계절의 끝자락이지만 숲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한 고요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꽃무릇에 얽힌 전설은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꽃무릇의 특성인 잎과 꽃이 함께 피지 않는 점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꽃무릇과 관련된 다양한 전설 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슬픈 사랑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마나와 사나라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마나는 붉은 꽃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사나는 그 꽃의 잎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마나는 꽃이 피는 시기에만 나타나고 사나는 잎이 돋아나는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나와 사나는 서로 만날 수 없는 현실에 슬퍼하며 그리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결국 그 둘은 끝내 만나지 못하고 눈물 속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듯이 그들이 가꾸던 꽃은 잎과 꽃이 서로 다른 시기에만 피어 결코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이별의 꽃 혹은 영원한 이별을 상징하는 꽃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불교와 관련된 전설. 꽃무릇은 사찰 근처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전설도 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꽃무릇은 지옥의 강을 건너는 영혼들을 위해 피어난 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꽃은 떠나간 영혼들이 남겨진 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이별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 역시 꽃무릇의 상징적인 꽃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꽃말의 유래. 이런 전설들로 인해 꽃무릇의 꽃말이 슬픈 추억, 이별, 사랑의 고통 같은 의미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꽃이 잎과 함께 자라지 않는 특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나 이별의 슬픔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꽃무릇의 전설은 그 독특한 생태적 특징과 맞물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다양한 문학적, 예술적 소재로 사용되곤 합니다.